급매물을 잡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사람들은 매물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급매물을 못 잡아요. 왜요? 급매물을 잡으려면 안녕하세요, 고 대장님. 예전부터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혹시 특급 투자 성공 노하우 있으세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 좋은 부동산을 싸게 사면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우선 싸게 사는 방법. 흔히 이제 일반인들이 싸게 사는 방법이라 하면 경매를 통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할까 경매 공부를 할까 하다가 처음에 중개사는 왠지 부동산 공부지만 중개 행위에 대한 공부인 것 같고 경매는 재테크 공부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경매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입문해서 뭐 낙찰도 받고 다시 팔아도 보면서 시세 차익도 남기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경매로 저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매를 잘 모를 때는 저희만의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경매 학원이라든지 뭐 경매 카페라든지 이런 경매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사실 좋은 것을 경매로 낙찰받기는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경매 물건이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낙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경매 물건 나온 거를 가지고 소유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소유자를 찾아가서 이거를 나에게 직접 팔면 안 되냐. 저는 경매를 했기 때문에 대략 예상 낙찰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싸게 찔러보고 이것보다 싸게 팔면 거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싸게 안 판다 하면 경매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매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없네요. 잘 없죠. 좋은 게 나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니까. 좋은 거는 이미 그 전에 매각이 되거나 아니면 나왔다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경매로 입찰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는 게 더 좋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었냐면 경매 물건 나온 거를 가지고 내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에 내가 물건 팔면 안 돼요 하면서 급매를 찾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요? 네. 급매물을 잡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면 사람들은 매물을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급매물을 못 잡아요. 왜요? 급매물을 잡으려면 부동산에 들어가서 소장님 저는 이런 물건 사고 싶은데 좋은 물건 추천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개 소장님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이 사람이 급매물로 나온 거를 추천한다 해도 살 가능성이 낮은 거죠. 괜히 떠보다가 그냥 간만 보다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맞네요. 맞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서 잘하는 소장님을 찾아다닙니다. 오히려 매물을 찾는 것보다 잘하시는 소장님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평택이다. 평택이 앞으로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평택이다 하면 평택에 좋은 부동산, 물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평택에 좋은 소장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 좀 좋은데요.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택이라고 하면 평택의 부동산을 뭐 20군데 정도 전화를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한테 맞는 곳 5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현장을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서 나한테 맞는 부동산 3군데를 찾아요. 어차피 이 소장님은 저한테 첫날에 좋은 부동산 안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장님과 이제 뭐 브리핑도 받아보고 대화도 나눠보다가 괜찮다 싶은 3군데를 선정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작은 선물을 합니다. 뭐 스타벅스 쿠폰을 준다든지 비타 500, 뭐 바카스 이런 선물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입에 뭔가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웃으라고 한 말이고 어쨌든 내가 한 번 더 찾아온다든지 한 번 더 푸시를 한다는 거는 살 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니까 소장님도 저에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급매물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는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거는 이것까지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뭐지? 이것까지는 뭐냐면 네. 급매물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3번째는 뭐냐면 급매물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소장님한테 급매물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는 급매물을 받으면 능력이 있는 소장님은 중개수수료를 벌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는 본인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한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달방을 끊어가지고 직접 찾아간 거예요. 아. 직접 찾아가서 건물주, 토지주 문을 두들겨서 저한테 파세요라고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때 그냥 막무가내로 다 가서 저한테 파세요 하면 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또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이 된다면 이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맞습니다. 세 번째는 급매물을 만드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2단계 있죠. 소장님으로부터 네. 급매물 잡는 요 정도만 잘하셔도 훨씬 나을 겁니다. 3단계는 확실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좀 필요하죠.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건을 잡았고요. 네. 지금은 저희 팀원과 함께 물건을 잡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숙련을 해서 이런 급매물을 잡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죠. 어. 그래서 저희 잠깐 깨알 홍보를 하자면 네. 캔부스에 오시면 이런 급매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급매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투자 유망 지역을 알아야 거기서 급매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뭐 이상한 지역 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급매물이라도 하급지라든지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사봤자 이거는 그냥 그 가격이 될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팔리고 안 팔리다 보니까 싸게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싸게 산다 해봤자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은 지역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지가 좋은 데를 찾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은 이제 수요자가 많다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든지.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아. 부산으로 따지면 사하구, 사상구 이런 데보다는 해운대구, 수영구가 더 비싸겠죠. 네. 예, 그래서 이미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그 지역이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찾는 방법이 첫 번째 노하우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입지가 좋아질 지역을 찾는 거예요. 아. 그것은 뭐가 있냐면 네.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교통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이 부산에는 어디가 있냐면 J센텀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송정 뒤쪽, 그 다음에 신해운대역 동해선 그 뒤쪽에 군부대가 있는데 거기가 첨단 산업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J센텀이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이 호재가 어디에 많이 반영이 될 거냐면요. 제 생각에는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산에서 교통이 좋아질 지역 하면 사실 거의 없어요. 정관선이 들어온다 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좀 덜하고요. 강서선이 들어온데도 관심이 덜해요. 관심을 가질 노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BUTX. 아. 부산형 급행철도라고 해서 여기 BUTX는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네.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부자 동네로 거듭나는 곳이 있고 아니면 대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신축 대단지가 들어오는 곳 두 군데를 알려드리면 촉진구역이에요. 아. 촉진구역이 거의 만 세대거든요. 네. 만 세대는 일강 신도시 규모입니다. 아. 도심에 만 세대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 주변이 엄청 많이 바뀌겠네요. 엄청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문현동에서 범일, 범내 이 지역이 또 한 6천 세대에서 만 세대 가량 됩니다. 네. 여기도 좋아질 지역이고요. 세 번째 지역이 어디냐? 남천동 일대입니다. 남천동은 이미 좋은 거 아닌가요? 이미 좋았는데 거기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 부촌이 해운대구 우동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동이 구축이 되면서 남천동에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남천 자이, 그 다음에 남천 더샵, 이번에 300대 1 경쟁률이 나왔던 남천 서밋, 그 다음에 향후에는 또 삼익비치 재건축 이런 게 들어오면 아마 부산은 한동안은 한 10년 동안은 남천동이 제일 부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향후에 네. 아주 먼 미래지만 마리나 시리즈들이라든지 동부 올림픽 타운들이 재건축이 되면 다시 우동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저는 남천동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곳에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매수 타이밍은 흔히 우리가 그냥 부동산 매수 타이밍 하면 너무 방대하거든요. 네. 뭐냐면 아파트 매수 타이밍도 있고요.
토지 건물 매수 타이밍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개 다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알려주세요. 두 개 다 알려드리면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네. 오히려 건물 매수 타이밍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려드리면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우선 하락장에서는 매매가도 가격이 떨어질 거고 전세가도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해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네. 전세 가격이 오른다. 이게 바로 거의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이건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바닥인갑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오늘부터 전세가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이미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딱 이 타이밍이에요. 매매가는 떨어지는데 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이네요? 네. 오. 그리고 나면 이제 1급지 있죠. 해운대구, 수영구, 그 다음 2급지, 동래구, 남구, 이 순서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산은 1, 2급지 중에서 대장급은 이미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늦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건물은요? 건물은 비교적 쉬워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면요. 네.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뒤에 상가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왜 제가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긴 텀을 뒀냐면요. 상가 건물도 1급지라는 게 존재해요. 네. 부산에서는 서면 일대, 해운대 일대 이런 데가 1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1.5급지는 이제 광안리, 그다음 2급지라면 뭐 연산동, 사상, 그다음에 미래의 2급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북항 쪽.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6개월 정도에서 1년 뒤에 반응 올 곳이 여기 1급지, 그다음 한 2년 뒤에 반응 올 곳이 2, 3급지들. 이렇게 차등을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의 1급지 있죠. 여기를 관심 가지기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죠. 이미 아파트 1급지가 올랐으니까. 맞네요. 네. 고 대장님, 이거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주고 가세요. 네. 지금 투자 유망 지역 어디입니까? 우선 동 단위로 제가 콕 찍어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있는 데가 남천동입니다. 남천동이요? 네. 서울을 보면요. 부산은 서울을 따라가거든요. 서울은 양대 쌍벽이 있어요. 용호상박. 그게 강남의 압구정동. 네. 그 다음에 서초구의 반포동이었거든요. 근데 압구정동보다 이제 반포동이 비싸졌어요. 네. 왜냐? 신축이 들어오면서. 아.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운대구의 우동, 네. 수영구의 남천동인데 지금 신축이 들어오면서 남천동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네.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 남천 서밋. 네. 네. 지금 84 타입이 16억대인데 300대 1 경쟁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는 들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삼익비치도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천동 시대가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천동을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남천동이 좋은 게 8억대부터 한 10억대까지 A급지까지 골고루 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투자 유망 지역도 저는 남천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똑같네요. 네, 이거는 다른데 알고 보면 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건물 투자할 때 월세 받기 좋은 곳 있죠. 이런 데는 상권이 좋은 데거든요. 네. 상권이 좋은 데는 부산에서 서면, 남포동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남포동이 좋거든요. 다음 대연동, 네. 그다음 뭐 연산동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저는 서면 말고는 시세 차익을 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서면이 먼저 가야 그다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데는 또 어디가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상가 건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지역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 해운대 중동 라인을 보시면 네. 아파트 값이 10억에서 12억이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1억에서 1억 5천입니다. 네. 그다음에 요새 핫했던 센텀 리엘 있죠. 재송동. 거기도 아파트 분양을 84 기준으로 13억에 했거든요. 근데 땅값이 얼마냐면 8천에서 1억. 그리고 양정 있죠. 네. 1호선 양정에서 연산동 가는 길. 네. 거기가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9억 5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땅값이 6천에서 7천, 8천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네. 남천동은 아파트 값이 이번에 얼마였어요? 16억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남천자이나 남천도시아 보면 12억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땅값이 5, 6천이에요.
5, 6천이요? 네. 이게 너무 차이 사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시세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남천동은 당연히 비쌀 거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안 봤어요. 아. 근데 자세히 보면 5, 6천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완전 저평가된 시점이네요. 예, 저는 이제 완전 저평가 타이밍이라고 봐요. 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으로 구성을 해서 남천동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물건들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이 10개가 있었다면 지금 8개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는 이번 불경기 때 30%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는 사실 급매물이라 해도 5% 정도 싸게 사는 거거든요. 3%, 5% 싸게 사는 건데 이게 이미 이제 15%에서 20% 반등했어요. 그래서 30% 빠졌다가 15%에서 20% 반등했단 말이죠. 오. 급지 좋은 데가. 네. 근데 상가 건물은 30% 빠진 상태에서 10% 더 싸게 삽니다. 아, 그럼 지금이네요. 예, 결론적으로는 40% 정도 싸게 사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예, 근데 이 물건들이 예전에 10개가 쌓여 있었다면 이제 8개 정도는 날라갔고요. 아, 이미 빠른 분들이 그렇죠.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미 매수를 했죠.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올 가을쯤에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 빠른 사람들은 여름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남천동이면은 부산에서도 알아주는 동네니까 뭐 확실히 보장돼 있는 곳이니까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남천 서밋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남천 서밋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네. 여기서 고수분들은 남천 서밋으로 인해서 어디가 가격이 오를까 하면서 남천동 일대, 대연동 일대까지의 아파트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고수는 남천동의 건물을 보러 다닙니다. 단독주택도 좋고 뭐 쓰러져가는 건물도 좋고 근데 가격이 급매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네. 저희 상가 스터디 이번 주 금요일 시작하거든요. 상가 스터디 이제 오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